물론 캐리 트레이드나 이 환율의 영향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요즘에 하도 이 테이퍼에 민감한,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민감한 장세가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 테이퍼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뭔가 좀 꺼려지고 죄책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현재 이 테이퍼 가능성이 가장 숨죽이고 있고 지금 긴장이 큰 순간입니다. 오늘 일단 금요일 마감 브리핑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낮추는 요소,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지표나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월가 하우스들 전망, 그리고 서베이 결과까지 쭉 이어서 가보기로 하죠. 먼저 마감 브리핑 로이터 통신이 전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었었죠. 월가 트레이더들은 제목에 보시는 대로 숨을 죽였다. HTS 뉴스 창에 뭐가 뜨든지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조용히 진짜 숨만 쉬면서 마감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월가 트레이더들이 하루를 보냈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주 FOMC에서 테이퍼 가능성이 워낙에 큰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랬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하듯이 지난주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연중 최대 규모인 65억 1천만 달러가 순유출을 기록했다네요. 그래서 월가는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들도 일단 FOMC 결과 테이퍼가 진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혹은 연준 임원들 의견을 모은 성명서에서 말로 세게 이 겁만 주면서 구두로 테이퍼를 시도하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투심이 짙었다라는 언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도 55억 주 나와서 일평균 61억 주 대비해서 10% 부진한 채로 한 주의 마감을 지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현지 전문가 의견 마감 브리핑에 관련돼서 들어보실까요? 셰퍼스 인베스먼트. 이번 주 FOMC에서 테이퍼가 결정되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시장은 다시 연말 랠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FOMC에서 테이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FOMC만 끝나면 일단 뭐든지 안도 랠리를 필두로 해서 미증시는 다시 신고점 경신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솔직히 뭐 미국은 저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증시도 이럴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테이퍼뿐만 아니라 뭔가 좀 기분 나쁜 좀 기운이 한국 증시에 좀 기세를 꺾어놓은 상황에서 뭐가 다음 촉매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도 저는 이런 게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묻혔지만 그래도 작은 영감을 줬던 PPI 한번 보실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그러죠. 11월 분이 나왔고요.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개장 전 1시간 앞두고 이제 발표를 한 결과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전체 생산자 물가가 0.1%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밝히는 데 있어서 최근에 유가하고 상품 가격, 뭐 금속, 철강 뭐 이런 게 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는 사실 서플라이 사이드하고 디맨 사이드가 수요 단계, 공급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공급 단계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싸다 보니까 소비자에 전해지기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렇게 하락을 한 거고, 그러면은 식료품하고 유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0.1%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에 벗어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봐도요, 원래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수요 증가 기대감을 앞두고 GDP에서도 그랬지만 9월 달부터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는 반대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제 전형적인 스네이크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터널 속의 뱀처럼 그 안에서 그냥 꿈틀거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연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터널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이제 누가 봐도 차기 연준의장 제넷 옐런이 영향력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 옐런이 버냉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비둘기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비둘기파라는 것이 무조건 양적 완화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버냉키가 실업률하고 고용에 역점을 뒀다면은 옐런은 양쪽 다 실업률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 살아나면 이것도 통화 정책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지금 원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최근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자원 소비 국가들의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상품 시장 내에 공급 단계 생산 여력은 여전히 남아돌고 있다. 이제 이거는 월가 하우스들이 상품 뭐 사재기나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 부풀리다가 한번 푹 꺼트리고 또 막 올려놓다 푹 꺼트리고 이런 걸 이제 지난번 규제에 걸려가지고 못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인플레 하락 기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모두 D의 공포가 현재 도사리고 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 중동 평화니 뭐 그다음에 기득권, 석유 재벌들의 로비 활동이나 공화당을 좀 재갈 물리기 위해서 유가는 천연가스나 무슨 셰일가스 이런 거를 일부러 눌러놨다 그러지만 다른 상품 가격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활동이 회복 모드로 가고 경기가 불황에서 화랑으로 갈 때는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좀 누가 봐도 좀 수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테이퍼에 대한 인터뷰 내용하고 하우스뷰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버냉키 후임으로 차기 연유류장 하마평도에 있었던 도널드 콘은 현재 포토맥 리서치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12월 테이퍼, 그러니까 이번 주 FMC에서 연준이 양쪽 하락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 60대 40의 확률로 테이퍼를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고요. 최근에 근거를 뭘로 들었냐면은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하나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지난 10월 셧다운 당시에도 소비가 의외로 견조하게 버티다가 11월 달에 빵 터졌다. 12월 달에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워싱턴 상황도 지난 9월보다는 훨씬 파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가 대표 금융사 두 곳의 하우스뷰를 들어보시죠.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준이랑 교감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골드만삭스. 12월에 테이퍼 불가능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요. 최근 추세로 판단했을 때 일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추세로 봤을 때 고용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개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월 20만 건 위로 타고 앉았고,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연준은 절대로 테이퍼 하나만 들고 나올 리가 없다. 즉 양적 완화 축소와 동시에 향후 경제 전망을 상향하는 식으로 연착륙을 시도할 텐데, 지금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나오기에는 최근의 경제지표 호전이 좀 약간 사상 누각의 그런 느낌이 있다. 세 번째, 최근 여러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12월 테이퍼 가능성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12월 테이퍼라는 시나리오는 마이너급이다. 근데 연준 임원들이 이런 마이너급의 시나리오에 베팅하면서 굳이 연말에 매파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3월이 돼서야 안전하게 테이퍼를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시간이 그때까지 좀 몇 달 남았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그때까지 나올 게 이제 뭐 계속 쭉 있겠죠. 뭐 소비, 고용, 뭐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등등 해서 그런 걸 다 보고서 상황에 따라서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3월 테이퍼가 제일 확률이 높다. 다음에 도이치뱅크. 지난 9월 FMC에서 테이퍼 부재 안 나왔던 서프라이즈가 진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 뭐 국내 애널리스트들 저 포함해서요, 모두 굴욕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12월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들 좀 보신주의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서 확률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이치뱅크는 이번만큼은 확실하다. 우리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FMC에서 테이퍼 못했던 이유가 네 가지 있었는데, 주택지표가 모기지금리 급등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진했고, 그 다음에 고용 증가가 둔화됐었고, 그 다음에 미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었고, 네 번째 출구 전략이라는 컨셉을 몇 년 만에 처음 눈앞에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테이퍼가 긴축이냐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헷갈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가 일찍 나오면 금리 인상, 출구 전략, 긴축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 더 일찍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1, 2, 3이 제거됐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냐면은
이번에 테이퍼를 실시하되 스몰 테이퍼 혹은 테이퍼 라이트 버전 월 8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줄여서 750억 달러를 만드는 대신에 실업률 목표를 하향해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충분히 규모는 줄고 가늘게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안정제를 시장에 투여하면서 역시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시중의 현재 여론은 어떤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NBC 서베이 보시죠. 당장 이번 주에 테이퍼를 할 것이냐라고 예상 질문을 띄웠는데 그럴 것 같다가 26%, 아닐 것 같다가 65%, 모르겠다가 10% 나와서 12월 테이퍼는 여전히 마이너다라는 게 맞죠. 안 나올 것이라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측의 이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고객들 서베이 보시면은 그럼 언제 할 것 같냐 이거잖아요. 12월이 17%, 1월이 19%, 3월이 30%로 제일 높고 심지어 내년 7월 이후에나 할 것 같다는 비율도 25%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능성에 더 민감한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지난 9월 FOMC 앞두고 테이퍼를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어요. 불확실성에 가장 짙었던 시기만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주황색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고 그럼 코스피가 그때 얼마를 갔었냐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때 1900 뭐 깨지고 잠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일단 지금 지수보다는 더 낮아도 이상할 것은 없고 2.86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가 무엇이냐? AP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지난 금요일날 하원에서 이제 일단은 통과를 시켰고 상원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보수파 티파티에서 야합이다. 너만 살자고 뭐 이렇게 뭐 민주당하고 야합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티파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채무 한도 협상안을 이끌었던 폴 라이언하고 패티 머레이는 우리는 이 안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팍스뉴스에서 이번 주 어떻게든 이제 표결을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팍스뉴스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상원 폐회일이거든요. 올해 국회. 그런데 이제 FOMC가 화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FOMC 결과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오는데 그때 전에 상원에서 가결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 넘기느냐가 또 테이퍼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 미증시 금요일 조정과는 다르게 약간 오르긴 했지만 62.34 여전히 외국인들의 투심은 1950대의 코스피 지수를 현재 반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테이퍼가 오히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한국 증시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면서 연말 랠리에 뒤늦게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FOMC에서 테이퍼가 또 연기되더라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 말고는 우리가 크게 여기서 먹을 것이 없겠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또 한번 정황을 지켜보기로 하죠.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